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상수화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 2, 3을 하셨죠? 네, 했죠. 그래서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세 개를 했고요. 오늘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4, 5, 6 하고 이제 뭐 7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는 게 넉사입니다. 넉이에요, 넉. 그냥 4라고 읽는데 넉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이 넉이라는 뜻을 이해하려면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넉사는 음수이다. 이건 첫 시간에 다 배웠죠? 1, 3, 5, 7, 9는 천수고 2, 4, 6, 8, 10은 지수다. 천수는 양수고 지수는 음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니까 음수죠. 음수인데 내수로 나는 모양의 상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수로 자, 나눌 때 내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하는 그 방법이 하늘과 땅이 있으면서 그 하늘과 땅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는 분리하거나 내수로 나눌 때 가장 편리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내수로 나눈 모양의 상형이다인데, 자, 혹시 땅에다가 모를 심거나 아니면 뭘 심는다 그러면은 물론 화분은 동그랗겠죠. 그렇지만 경작지를 가보면은 동그란 경작지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전부 다 네모 모양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네모를 지어서 하는 게 습관적이거나 이렇게 말하자면 보편적으로 말뚝을 밟을 때 그게 편리하죠. 그게 더 효율적이죠. 그러면 동그란 것끼리 만나면은 말하자면은 공유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죠. 하지만 네모로 만나면은 확실히 분리가 되죠. 자, 이런 개념에서 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4로서 우리가 이식할 수 있는 개념의 수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나를 기준으로 동서, 남부.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넷은.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를 만들어낸 동북아 문명에서는 춘하, 추동이라고 하죠. 근데, 춘하, 추동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계절이 들어가죠. 봄도, 봄이 들어오는 봄이 있고, 나가는 봄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반화한 거예요. 봄이다 그러면 봄이 딱 이루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일반화되면 뭐예요? 보통 봄에 꽃을 피우죠. 네. 근데 봄도 빨리, 매화는 가장 빨리 피잖아요, 꽃이. 근데 가장 늦게 피는 게 뭐예요? 대부분 장미죠. 장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물학자는 아니지만 매화를 매번 기다리잖아요. 그럼 봄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도 막 핍니다. 지금 5월이 끝나는 장미가 끝나면은 지금 여름이죠. 그러면은 매화가 피는 때 봄은 봄이고 장미가 질 때 봄은 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크게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게 춘하, 추동.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걸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 남북, 춘하, 추동.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만일, 우리 만일.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죽죠. 태어나야만 죽지, 안 태어난 건 죽지 않습니다. 그 생사라고 그러죠. 근데 생사에는 중간에가 있어요. 생로, 병, 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태어난 거는 전부 성장하면서 전부 늙어갑니다. 다 생장하면서 늙지 않는 거는 지금 무리의 속성에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모든 거는 병이 들었다는 표현은 우리는 나쁜 이미지로 갖고 있죠. 병든다는 게. 사실은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로 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죠. 어떤 과정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생, 노, 병사를 크게 구분 짓는 거죠. 예. 그 중간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적인 경우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4개로 구분을 많이 해요. 지금은 주역 시간이 아니지만
주역의 1번째, 말하자면 우리는 음양을 할 때 개를 건개에 할 때 건은 주역에서는 이렇게 원형 미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동서남북, 추나추동, 말하자면 생로병사 이런 거를 다 또 포함해서 4가지 유형으로 한 거예요. 그거를 주역책을 혹시 읽으시면 모르지만 원형 미정이라는 4단어로 축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으뜸원자죠. 시작이 있으면은 원형 만들어지고 리, 뭔가 결과를 만든 다음에 정, 그거는 숨는다라는 뜻이죠. 고들. 이런 4가지의 단어로 하는데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4가지를 제가 시간, 추나추동은 시간이죠. 동서남북은 공간이죠. 공간은 내가 중심으로 공간을 만든 거죠. 동서남북이라는 건 없는 거죠, 원래는. 네. 그 다음에 생로병사, 우리 삶에다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로병사를 제가 넉사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넉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적용해서 우리가 썼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넉사 다음에는 당연히 다섯오겠죠. 자, 다섯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행이다. 5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다섯오에 뭐가 움직이는지 표현 안 돼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음양이 천지간에 교차하는 것이다. 음양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교차하는 거는 요 X로 표현한 게 교차예요. 자, 이 다소라는 글자에 나타나는 음양과 천지간이에요.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두이 때 배웠죠? 두이, 거기에 음양이 교차해요. X죠. 그게 다소도예요. 예, 지금은 요렇게 쓰지 않죠? 지금 해서체로는 원래는 요렇게. 근데 이 다소도를 보면은 꼭 서양의 다소도하고 똑같죠, 표현이. 예,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교류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제가 밝히는 학자는 아니니까. 예, 음양이 천지간에 교차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행이라고 했어요. 한자로 원형은 오해.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가 움직이는데 선생님 여기에 보시는 분은 5가지가 뭘까요? 그 말은 안 써 있다라는 거죠. 음양, 제천, 지한, 교오, 야 이렇게만 써 있어요. 5가지가 뭐냐? 그게 뭐냐면은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을 살 때 맨날 일월이죠. 근데 쉬는 날이 토일이다 보니까 쉬는 개념으로 토일로 돼 있죠. 사실은 일월이죠. 일요일 다음에 월이에요. 그러면 일월은 음양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존재하는 사물이죠. 왜? 낮에는 뜨거우니까 양이 되고 밤에는 비추지 않으니까 음이 되니까 음양, 일월로 하죠. 거기에 화수목금토가 있죠. 5개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화수목금토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화, 불. 자, 우리는 불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불을 현대적인 의미로 하면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촬영도 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화, 수. 물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죠. 네, 물 안 마시고 사는 식물, 동물은 없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 다음에 화, 수, 목. 나가면 모든 식물이 보이죠? 나무만 식물이 아니에요. 땅을 뚫고 나오는 모든 존재하는 건 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자, 뭔가 만들죠. 결과가 있어지죠. 자, 변형이 가능한 게 금입니다. 예, 금은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이죠. 그냥.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다 변형을 하죠. 뭔가 만들어내요. 예,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토는 땅이에요. 땅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큰 의미를 보면은 땅이 다 물을 안고 있죠. 지구의 70%는 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물을 담고 있는 건 땅이죠. 예. 그러니까 화수목금토는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라고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지정을 한 거고, 일월 빼고요. 세상, 지상에서 보이는 5가지 요소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나가면은 지금은 건물이 제일 많이 보이죠. 아파트가. 근데 만약에 지금 현대에서 사는 도시에 살지 않고 자연 상태, 아니면
숲이나 물가에 있다고 하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나무. 하늘과 땅이 있으면 나무고 물이고요. 강가의 물, 시냇가의 물, 바닷가의 물이죠. 그 다음에 토, 땅. 그 다음에 금, 뭔가 모양이 만들어진 사출을 만들어지죠. 용암이 분출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도망가지만 고대인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금, 토, 그죠? 이게 가장 인간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쉬운 것들의 집합입니다. 5가지가. 네. 그래서 5가지는 쉽게 이해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요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음양, 오행이 나옵니다. 5이 가시는 음입니다. 그 다음에 6이에요. 자, 6, 6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역의 수이다. 역이 다시 나오죠. 참 희한해요. 변화, 역이라는 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음은 6에서 변화요. 음이라고 그랬죠? 2, 4, 6, 8, 10. 그죠? 음에서 6에서 변화요. 8에서 바르게 된다. 저는 뭐 중국을 잘 모르는데 팔팔하다고 그럴 때 쓰죠. 팔자를. 예. 이것도 음의 수고, 이것도 팔도 음의 수예요. 그래서 8이라는 게 복을 뜻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팔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팔자를 잘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는 7자를 좋아해요. 네, 그게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참 행운의 술이라고 우리는 7을 쓰지만 중국 사람은 8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다면 나중에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역지수예요. 음변, 음이 변하여 6으로 6은 6으로부터 변해서 음이 됐다. 그런데 정 발라졌다. 8에서 발라졌다. 그러면은 2, 4, 6, 8, 10이 있는데 왜 8이라고 정했을까요? 재밌는 거는 10은 정확히 말하면 수가 아닙니다. 나중에 10을 설명할 때 음수의 마지막은 8입니다. 그래서 2, 4, 6, 8. 예, 10은 수가 아니에요. 수를 만드는 거지. 예, 그걸 수를 설명할 때 10은 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8인 음의 마지막 수예요. 음의 마지막 수의 정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6자에 해당하는 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쓰느냐? 경전에서는 많이 써요. 근데 경전 공부를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육각형이라든지 또는 경전에 보면은 유학 경전에는 예악, 사어, 서수라고 그래요. 6을 뜻해요. 근데 거기다가 대입해서 효제, 충신, 예의, 효제, 충신 할 때 6가지 쓰죠. 그럴 때 6이라는 숫자를 써서 외워요. 예,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그럴 때는 6을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마다 사용하는 어디다가 적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6이 갖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4, 5, 6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는 7, 8, 9, 10에서 완성이 되고 오늘 6을 해서 이제 음수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7, 8, 9, 1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